골절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고 거기는 무조건 이제 기저귀를 채우는 병원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셨나 봐요. 그 정신에도. 그래서 기저귀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시고 그날부터 걷기를 끊으셨더라고요. 그래 의식이 딱 있는 사람은 스스로 딱 걷기 끊고 가죠. 네, 한 달 만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는 거네요. 스스로. 나는 진짜 그거 되게 존중하거든요. 그 마음. 죽을 때를 이게 참 적기다라고 생각하고 죽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잖아. 그렇죠. 맞아. 나는 지금 만약에 요양병원 같은데 지금 누워 계셔서 그러면 연명하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이렇게 남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그리움도 딱 때에 대해서 아쉬울 때 딱 떠나줄 때 그립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 막 이야 이거는 속꼬리찜이에요. 속꼬리가 안 보이네. 이 안에 있어요. 속꼬리 가득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알배추 데친 거랑 그 다음에 부추랑 해서 그 속꼬리찜 양념해서 얹은 거고요. 일단 소면에다 비워 먹고 이거는 찜. 저거는 이제 수육처럼 한 거고요. 조리 시간만 좀 더 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김치, 돼지고기 밥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계란 샐러드하고 그 다음에 당근 라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갈비찜이 그전 거랑 완전 다른 메뉴네요, 거의. 속꼬리 이거? 맞아요. 맛이 진짜 또 달라요.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이게 더 맛있다니까? 네. 내가 스지 이런 거 좋아해. 스지 이런 거. 퍽퍽한 살 말고. 나는 면이 너무 맛있어. 면 잘 어울립니다. 면이 되게 쫄깃쫄깃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아. 면 이게- 대체품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 너무 좋아. 감자가 들어갔다는 게 그래서 쫄깃쫄깃한 찰기가 것 같다. 확실히 비빔국수 때도 되게 좋더라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게 먹어야 돼. 진짜 밥 오늘. 먹으면서 친정 엄마도 이렇게 안 차려줬던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힘들어서 주로 이제 제가 더 많이 하죠. 엄마가 이렇게 해준 적도 너무 오래됐는데 정말 일면식도 없는 분이 이렇게 오랜만에 맞아요. 이렇게 상을 거하게 차려서 너무 지금 되게 비현실적인 느낌. 아유 살짝 이런 날도 있는 거예요. 이게 먹을 때 음식의 에너지가 달라요. 에너지가 믿고 먹어서 그래요. 맞아. 믿고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나마 왜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약선 음식인데 그건 또 다른 사람이 맛없다고 안 좋아해. 같이 만나면 저는 약선 음식 제일 싫어해. 야 외식할 때 제대로 먹자. 그런 거 먹지 말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먹고 나면 맛있게 먹고 속이 좀 이제 먹으면 저는 평생 이렇게 먹기 때문에 속이 좀 불편해. 근데 이 음식이 너무 에너지가 좋아요. 근데 여름에 같은 때 진짜 이거만 삶아서 먹으면 진짜 보양식 되거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알츠하이머하고 조금 빨리 오셨어요. 혈관석.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60 조금 지나면서부터 이미 이제 초기 치매가 증상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아버님이 어머님? 아니 엄마가 어머님.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나중에는 뭐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케어를 하셨지만 나중에는 요양병원에 이제 모셨는데 이게 이제 다 됐으면 정말 연명 치료는 진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삶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제 아들인데 의사야. 그러니까 그거를 다 말리는데도 처음에는 목 뚫어.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네, 목 뚫어가지고 또 이제 목을 뚫어서 이렇게 이제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또 문제가 생기니까 장을 뚫어. 장을 뚫으면은 최소한의 그 캔 음료를 넣어가지고 사람은 몰골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 뼈 따위만 남아가지고 근데 의식은 있는 거야. 얼마나 괴로워요. 어떤 때 가보면 옴이 올랐는지 가려워서 못 살아. 그런데 또 막 그러니까 팔다리를 또 묶어놓네. 그러니까 와 그게 삶 요양병원이 그렇게 해요. 어머니한테 의식은 어떠신데요, 그때? 옆에서 엄마 저 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그 정도 되면은 우울증이 완전히 그냥 장악하고 있는 거야 삶이. 그런데 의식은 다 있어. 말하면 끄적끄적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다 뚫어놓으니까 말도 못 하잖아요. 이게 치매하고 알츠하이머가 겹쳐 있으니까 그 전에 약간 연화증이 와가지고 음식을 잘 못 삼켜. 그러셨다가 나중에는 이제 뚫었는데 그거는 진짜 저는 권하고 싶어요. 삶을 고통으로 연명시키는 거지 그거 누구조차가 하는 건지 몰라요. 약을 계속 먹여가지고요. 거기 가면 7시 반쯤 되면 불 다 꺼.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 거기에 약을 먹으면 수면제처럼 자. 그러니까 병원이 좀 이제 뭐 욕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런 병원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최대한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분들이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살 수 있게끔 그냥 그래 놔요. 그게 삶인 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 번씩 이렇게 막 이 죄스러운 마음이 막 안에서 돌아가신 지가 한 4년 됐는데 막 올라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머님께서는 본인 삶에 대해서 그만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해보셨죠? 못하죠. 이게 연화증하고 이런 게 먼저 그런 이제 얘기를 문제다가 나누기 전에 그렇게 편찮아. 그 이후에 이제 병원으로 이제 모셨는데 폐렴이 오니까 목을 뚫은 거지. 목 딱 뚫으면 말 못해요. 근데 이렇게 의사를 하는데 편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도? 그만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화 못해요. 목 뚫어놓으면 말을 못하고 못해. 이미 알츠하이머가 오면 그리고 판단이. 그런 판단 자체가 안 되고 그냥 내가 아니고 끌려가는 거고 우리가 연화장애라는 게 뭐냐면 못 삼키는 거거든요. 못 삼키면 그냥 그때가 수명을 다한 거거든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지면 우리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움으로 뭐로 하다가 집에서 그런 음식이 안 들어가서 자연히 술을 다 한다 그러거든. 근데 가서 뚫고 이렇게 해갖고 계속 넣는 거예요. 넣어서 그냥 영양 들어가고 산소 호흡기 끼고 그러면 살리는 거라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거고 가서 한 번씩 면회하고 계속 병원비 내고 그냥 숨 그렇게 해서 막히잖아요. 숨 그렇게 해서 몇 년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다 병원을 안 가서 집에서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누굴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하면 아 가실 때가 됐구나 하면서 식구들 모여서 집에서 이제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집에서 돌아가신다는 것도 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다 병원을 가다가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거의 많이 그 연명치료 안 한다는 사인을 미리 해요. 맞아요. 다 실패 안 해놔요. 돼요. 그래서 본인이 다 사인을 저희 엄마도 다 미리 해놔서 이제 그걸로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래 놓으면 언제 운명하시는지 몰라. 밤에 잘 때 7시 반 되면 소등 다 해요. 요양보호사 있으셔도 소등 다 하고 그럼 그분들도 이제 줘라. 큰 문제만 없으면 이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미 가신 거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가셨다는 게 그러니까 손도 묶어져 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면 가서 뭐 글이라도 적어서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이랬을 건데 그때는 또 그 생각도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 뭐 손을 묶고 나서 못했는지 손을 안 묶을 수가 없는 게 그 병원서는 떨어져요. 침대 낙상이 제일 큰 사고거든. 맞아. 근데 안 묶어 놓으면 이분들이 이게 움직이다가 낙상이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골절로 가면 그때는 컴플레인이 더 심하지. 그러니까 속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래서 낙상할까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껴놓은 거 다 빼니까 아, 맞아요. 빼니까 안 아까 묶을 보니까 수가 힘드니까. 없어. 그러니까 이미 간 이상 거기 처치를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따를 수밖에 없지. 뭐. 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갈 때 아무도 주변에 없고 내가 그냥 코로나 때 가신 분들. 코로나 때 면회도 못 하고. 맞아. 그렇게 해서 맞아요. 진짜 거기서 코로나 때 가신 분들은 정말 너무 진짜 딱 비극적. 20년 2월 23일 오늘이니까. 그때 저는 1월 20년 달 2월 22일에 가셨는데 우리 엄마는. 하루 사이에 가셨구나. 그래서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친척도 안 오고 그때 처음에 그래도 비상이 그거는 돼가지고. 그래도 그때 막 시작할 때여서 그래도 그땐 난 거였어요. 예. 장례식도 하고. 그럼 어제 기일이셨네요. 예, 저희는 그런 거 엄마가 아예 하지 성당 말라 가시니까. 그랬어요. 엄마가 그것도 길도 하지 말고 명절 때 모이지도 말고 그래서 참 대단하지. 대단할 그래서, 수도 있죠. 그래서 모이지도 말고 그래갖고 명절 제사 이런 거 안 하죠. 항암 안 하셨다 했잖아요. 어? 항암 안 했다. 아예 안 했지. 엄마는 딱 저기 받고 나서 그냥 딱 나를 이렇게 기다렸다 죽는다고 그러고 한 달 동안 딱 준비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원하지도 않으실 건데 참 그렇다고 뭐 동생하고 뭐 싸우고 난리가 날 순 없잖아요. 그 부모님을 너 보내드리는데 양가 부모님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아니? 그냥 내 삶에서 20년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 보낸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아프고 병원 가고 그다음에 운명하는 것까지 양쪽 네 분을 왔다 갔다 이분 아프고 이제 그다음에 병원 가시고 이게 20년 걸린다고 보면 돼. 그렇죠. 더 걸리죠 사실. 더 걸릴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60대부터 아프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불려가고 뭐 하고 입원시키고 뭐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임종까지 또 요양 가면 요양원에서 또 그것까지 거기서 또 길어져서 그게 또 막 5년 9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나 살고 죽으라고 키워. 그래서 애들이 뭐 공부가 끝나나 싶으면 이제 부모님이야. 부모님
다닐 때 이미 나도 아파. 맞아. 그러면서 아프면서 다녀. 맞아요. 그러면서 인생이 막 그때부터 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고달퍼떠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출가한 애 새끼들이 또 시끄러워. 못 살아. 그러니까 이게 노후가 되면 편안한 게 아니라 너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맞아. 게다가 이제 나까지 아프면 나도 이제 질질 끌고 다녀야 되잖아. 병원 가야 되고 제사 지내야 되고 몸을 모시고 가야 되고 막 거기에 더 죽겠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나면 내가 자식들 이제 불르면서 내가 또 끌고 너무 다니는 싫어, 거예요. 너무 싫어. 너무 그렇게 될까봐 너무 싫어. 그게 특별히 뭔가 하지 않으면 이게 기본값이라고 보면 돼요. 메리님 말씀하신 게 딱 제 일이에요. 제가 서른 마지막 때 아빠 머리 다치셔서 지금 이제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막 집이 다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머리 다치셔서 뇌수술해서 막 진짜 식구도 1년 동안 못 알아봤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진짜 썰리반 선생님처럼 아빠를 다시 막 이렇게 해갖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아팠어요. 엄마가 아프고 근데 약간 이제 막 환청환시도 보시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저희 집 근처로 이제 엄마가 오셨는데 제 생활이 좀 없어진 느낌? 왜냐하면 이제 늘 엄마가 이제 우리 집에 오고 그러니까 이 딸하고 며느리는 되게 차이가 커요. 딸은 비밀번호만 이렇게 하면 마음대로 그냥 내 딸 집인데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막 하니까 그때 이제 한창 애들이 막 고등학교, 중학교 막 이럴 때 저도 너무 힘든데 엄마가 또 아프시니까 그렇지, 너무 힘들고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40대부터 지금까지 근데 저희는 이제 시댁 부모님 그 안에 다 돌아가시고 엄마가 2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님 친정아버지 혼자 남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가 요새 또 이제 건강 때문에 또 제가 또 병원을 또 이렇게 또 갈 일이 있고 하니까 에리님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돼요. 진짜.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12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일찍. 몇 살인데 딸이? 28살. 아유. 네, 그래서 이제 결혼식 때 엄마가 너무 예뻤겠다. 걔는 엄마가 이제- 요새는 신부보다 엄마가 더 예쁘다. 동안이세요. 그래갖고서 이제 남들이 보면 정말 이제 애들도 다 키워놓고 아 이제 너 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 좀 편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사연을 보냈을 때도 그런 넋두리를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이제 엄마가 제 생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이제 축하 문자가 이제 왔는데 엄마가 아이고. 이제 딱 돌아가셔갖고 그리고 그때 이제 코로나로 남편이 한 달 동안 입원을 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남편은 오지도 못하고 엄마는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좀 갑자기 그러니까 안 좋으시긴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의사가 이제 지금 이제 뭐 기도삭갈 안 하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계속 전화가 오니까 동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안 한다고 해서 분명히 이제 그걸 하면 엄마가 고생할 게 뻔한데 또 자식 입장에서 엄마가 이거 안 하면 바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정말 그 한 몇 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랑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어떻게 하지? 지금 안 하면 이제 근데 뻔하거든요. 그 전에 중환자실 입원해 보셔서 이 기도삭갈해서 일주일이 안 되면 진짜 관을 뚫어야 된대요. 관을 뚫으면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자기는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만 살고 싶지 맞아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동생이랑 이제 우리는 안 하겠다고. 근데 그러고 이제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의식 없고 하루 있다가 이제 잘하신 거지. 네, 그래서 진짜 지금 잘하신 생각하면 그래도 엄마가 선택을 잘하신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되게 그 부모님을 보내본다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이제 2분을 보냈는데 친정 부모님을 딱 보내보니까 부모를 보낸다는 게 이런 마음이겠구나. 너무 힘들더라고. 한 6개월까지 너무 힘들고 엄마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74세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은 다 막 90세 넘는 그렇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애들을 다 키우고 시간이 나서 이제 엄마랑 시간을 좀 많이 보낼 수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엄마가 이제 끊임없이 저를 갖고 이제 뭐 어디 갔으면 좋겠다, 뭘 했으면 저희 엄마는 같이 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친정을 가면 쉬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항상 이제 엄마가 급하면 이제 뭐 일 있으면 항상 딸을 호출을 해갖고 딸 하나요? 네. 그리고 이제 남동생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엄마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좀 존중은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저희 의지하셨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친구 같으면서도 좀 약간 내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친구. 마음대로 제가 해도 되는 힘들면 엄마가 이제 오늘 무슨 일 있으니까 와라 그러면은 안 가면 되거든요. 전화해서 엄마 나도 힘들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안 하는 게 불효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가 부르면 무조건 가서 이제 엄마가 힘드니까 뭘 해줘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랑 골이 좀 깊어지고, 아, 골이 생겼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부담되니까. 계속 무슨 일 있으면 저만 콜을 딸 하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집에서 김장을 하던, 뭐 아빠 생신을 하던, 뭘 하던, 이제 뭐 이제 며느리한테는 말 못하고, 이제 며느리는 알아서 해주면 고마운 거고, 이제 막상 해야 될 땐 다 딸을 콜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애들하고는 관계를 좀 다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친정 가면은 나는 좀 편히 쉬고 싶고 이런 친정을 원했는데, 저희 집은 조금 그러질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은 저희 집에 오면 그냥 확 쉬죠. 원래 가기 전에도 일도 안 시켰지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약간 그 엄마를 보면서 약간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시집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얘는 보낸 거죠. 그러면 이제 얘의 삶과 내 삶이 약간 분리돼서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 때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우리 딸한테는 뭐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오라고 부르고 이제 뭐 이런 거가 이제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엄마가 큰 교훈을 주셨네. 근데 어머님 임종 직전에 내가 붙잡지 않아서 더 빨리 돌아가셨다는 거에 그런 느낌의 죄책감은 없었어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원래 그 전에 엄마가 이제 중환자실 계속 이제 한 2달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의사가 이제 불러서 제가 집에서 그럼 제가 뭘 해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보고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폐가 좀 안 좋으셨거든요. 엄마랑 헤어지는 연습을 하라고 했는데, 근데 솔직히 그거 안 믿었어요. 그냥 우리 엄마는 더 잘, 원래도 몸이 안 좋으셨는데 그렇게 쭉 버티셨으니까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제 생일 전날 이제 엄마네 갔는데 엄마가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야 그러면 미역국이나 끓여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역국을 끓여갖고 이제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약간 산소 파우더가 좀 안 좋아서 엄마 내가 그냥 있을게 그랬더니 엄마가 그냥 괜찮아 집에 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좀 괜찮은가 싶어서 이제 언제든 병원을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이제 동생이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이제 맡기고 난 좀 한숨 좀 돌려야지. 왜냐면 그 주에 거의 한 4번인가를 계속 엄마한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또 전화가 식사하시다가 이제 살에 걸려서 119 타고 빨리 가야 될 것 같다고 동생한테. 근데 이제 기존 다니던 병원이 아니고 엄마 지역에서 이제 있던 119를 부르니까 그 지역 병원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뭐 가자마자 이제 응급실 들어갈 때까지 괜찮았는데 막 차트도 없고 하니까 무조건 이제 CT 찍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몸이 약하니까 CT를 찍으면서 쇼크가 왔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의식이 없어지면서 엄마 들어가자마자 저는 이제 코로나 검사 다 하고 오늘 엄마 입원하면 병실 지켜야지 하고 있는데 의사가 부르더니 엄마가 의식이 없으시다고 그러면서 오래 못 견디실 것 같다고. 그래서 갑자기 엄마랑 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미역국 보니까 엄마 생각도 나고. 근데 그렇게 슬플 때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네, 그건 진짜 이게 너무 냉정한 말인 것 같지만 음, 그렇지 않으면 진짜 정 다 띄고 가요. 그죠. 그러면 애뜻 미역국 먹을 때 생각나지도 않고 이제 그 다른 슬픔으로 되지. 왜냐면 내가 엄마한테 그때 잘 할 걸. 그쵸. 그런 마음이 들었었던 그거가 죄책감 때문에 힘들려지지. 아쉬울 때 떠나는 게 때예요. 근데 이제 왜 에린이 말씀처럼 너무 힘들게 짐 다 빼고 이제 가시면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수년을 병원에 계시니까 그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사시느니 가시는 게 맞다. 이거가 이제 마음에 들고 나니까 그리고 마음에는 언제라도 저렇게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게 아예 그냥 더 이상 살이 빠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또 다음 면에 가면 더 빠져있고 계속 빠져있더라고요. 사람이 저렇게 이게 살이 없는데도 어떻게 더 줄어드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나면 저 삶이 인간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빨리 가시는 게 낫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도 그게 한 해, 2해, 3해 이제 계속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뭐 늦은 밤이나 새벽에 뭐 동생이나 뭐 이렇게 전화 오면 혹시나 싶어 이제 막 이렇게 그쪽으로 바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돌아가셔도 그 슬픔이 이렇게 많이 애틋하지 않아. 그냥 잘 가셨다. 그리고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잖아. 근데 왜 갑자기 가시거나 더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짧게 가시거나 이러면 이제 그게 마음이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많이 슬프고. 최근에 어떤 분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친지분들 중에서 한 분이 알츠하이머로 오셨는데 무한 반복의 증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네 애는 다 컸니? 그러면 얘 대학 가고 애기 낳습니다. 10분 뒤에 네 애는 다 컸니? 그게 한 1시간 반, 2시간 하면은 끝나가는 그런. 근데 되게 정갈하신 남자 어르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골절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고 거기는 무조건 이제 기저귀를 채우는 병원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셨나 봐요. 그 정신에도. 그래서 기저귀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시고 그날부터 곡기를 끊으셨더라고요. 곡기를. 네, 그래서 다른 지병은 하나도 없으셨는데 곡기를 딱 그렇게 끊고 의식이 딱 있는 사람은 스스로 딱 걷기 끊고 가셔. 네, 한 달 만에 그렇게 하시는 돌아가셨어요. 분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는 거네요. 스스로. 나는 진짜 그거 되게 존중하거든요. 그 마음. 왜냐면 알잖아. 저희 엄마 그러더라고. 저기 그래도 수술을 좀 하고 항암 치료를 좀 하고 그렇게 하지 그러냐고 막 병원에서 막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그러더라고. 야, 주위에서 한두 번이 그렇게 가면 어떻게 진행되는 걸 다 아는데 낫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렇게 연장하는 거는 있다고 예 그럴 거 없어.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내가 죽게 할 딱 좋을 때라고 그랬거든요. 영화 대사님. 근데 나는 그게 무슨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당신이 죽을 때를 이게 참 적기다라고 생각하고 죽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잖아.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나도 언제 죽는 거는 겁이 안 나는데 아쉽다 나 더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들을 때는 진짜 참 남들 보기도 참 추하고 막 살려고 자기 생명 연장의 꿈을 갖고 막 그런 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심해야 되거든요. 살려달라고. 근데 호주 할머니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가련이 한대요. 그 어떤 의사가 나와서 비교를 해주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 내 삶에 대해서 뭔가 계속 미뤄왔고 기쁨을 미뤄왔고 좀 행복도 좀 미뤄왔고 참아왔던 사람들은 이제 좀 뭘 좀 하려고 하는 때인 건가요 항상. 그러니까 그게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 한 게 없잖아. 뭔가 보상을 좀 받고 받아야 가고 되니까.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랑 아주 그냥 딱 죽기 좋을 때다. 그래서 나도 그런 꿈이 하나 생겼어요. 죽기 전에 야야 이렇게 죽으면 딱 호상이야. 우리 엄마가 그러더니 이렇게 죽어야 딱 호상이야. 니들은 와서 울지도 말어. 그건 울 것도 없어. 그거는 그 평생 못한 것들이 와서 지 서름에 뭐라 그러냐면 나도 데려가. 그러고 혼절하고 그러는 거래. 그렇다고 혼절하고 나도 데려가 악을 쓰고 그러는 것들 치고 다 지 죄책감에 그러는 거야. 그렇다고 야야 넌 와서 울 것도 없어.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가야지 딱 호상이라고. 그 소리가 나는 그게 진짜 지금은 진짜 진심으로 느껴지고 참 잘 가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당시. 그때 당시에는 되게 충격적이었죠. 그래도 그건 아닌 거 아닌가? 그랬었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빈말하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었고 내가 저게 진심이라고. 근데 저희 남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그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그걸 치료 이제 항암 치료랑 하자 그러는데 이제 엄마가 아이고 나는 그거 저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진통제나 좀 처방해 달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우리 나가는데 엄마가 단호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그 뒤통수에 대고 막 소리 지르더라고. 의사가? 당신들 노인이셨는데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당신들 실수하는 거라고. 응? 왜 그걸 치료를 안 하냐고 막 실수하는 거라고 막 그랬으니까 엄마가 아이고 야 신경 쓸 거 없어. 그러고선 나왔는데 내 동생은 아직도 그게 그때 누나 내가 아니고 형이 갔었으면 그래도 그렇게 엄마가 뜻을 따랐을까? 막 이런 생각을 계속 술 먹으면 드나 봐. 그래서 내가 야 나는 너무 잘한 것 같고 그건 존중해 준 거고 우리 오빠도 야 내가 갔어도 마찬가지라고. 엄마가 당신이 이럴까 저럴까 할 때는 옆에서 어떻게 못하는데 너무 단호했고 그다음에 바로 내려와서 야 빨리 연명치료인가 뭔가 그 사인하는 거 그거 빨리 사회복지사 불러다 하자 그래갖고 그 몇 시간 기다렸다가 그걸까지 마저 해서 그때부터 진짜 죽음 준비를 하신 거예요. 딱 한 달 정도 집에 오셔서 집에서 이제 만날 사람들 다 집에 오고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들을 다 하고 나눠줄 거 다 나눠주고 냉장고 가져가라 또 김치 가져가라 너 뭐 가져가라 뭐 옷 갖다 입어봐라 그래서 옷 입어보고 엄마가 전화하니 그러더라. 야 여기 참 재미나다 지금 언니 어떻게 막 그러면서 막 울다가 언니 그 다음에 나 뭐 입어봐 그러면 여기 진짜 재미나다 그렇게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만약에 연명해서 지금 만약에 그럼 지금 요양병원 같은데 지금 누워 계셔서 그러면 연명하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이렇게 남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
그래서 내가 엄마에 대해서는 되게 애틋하게 그립고 그래서 나는 엄마랑 참 사이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문득 든 생각은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려 보내서 유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되게 큰 결단이시고서 그때 나는 이제 할머니랑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할머니랑 지낸 세월이 내 인생에 총 틀어서 제일 힘든 시간이었거든. 그러니까 너무 독특한 캐릭터의 할머니랑 나랑 이제 모아 살면서 그때 그게 막 나는 너무 그냥 한스럽게 힘들었다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할머니랑 그런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다 코믹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야. 그 다음부터 그거보단 쉬워. 그거보단 쉬웠던 제일 예민했던 시간에.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가 왜 그런 역할을 했지 싶으니까 내 사춘기 시절을 만약에 엄마랑 보냈더라면 이런 그리움이 남았을까? 할머니가 그거를 나랑 그 시간에 같이 있어서 할머니랑 대상을 놓고 내가 막 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위로해주는 존재가 된 거지. 나랑 내 사춘기 때 엄마랑 같이 살았더라면 또 보통 사람들처럼 크고 작은 계속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라서 어쨌든 그것도 이렇게 그리움으로 남을 수 있는 데 조건적으로 그런 거지 절대적으로 둘이 뭐가 돼서가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그리움도 딱 때에 대해서 아쉬울 때 딱 떠나줄 때 아 그립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 막 병원 수도 없이 막 임종할 것 같다 임종할 것 같다 한 10번 빌려가다가 나중에는 막 오라고 해도 안 가고 싶을 정도로 된대잖아요.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살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장례 치를 때 그 표정을 보면 그냥 치르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명이라는 의미가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살았던 정도 그냥 퇴색되고 끊어질 수가 있거든.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죽기 직전에 미리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 다 불러서 장례식을 기쁜 마음으로 지난 과거에 대해서 회상도 하고 먼저? 추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서로가 기쁜 마음으로 생일 잔치 하듯이 그렇게도 그런 한다고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가 있어서 좋았어. 온전한 정신일 때 그리고 그러니까 기억 다 우리가 있고 태어날 내가 때만 부르고 싶은 사람 부르고. 태어날 때 다 같이 우리가 진짜. 기뻐하듯이 맞아. 내가 떠날 때도 서로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그러니까 있도록. 이게 너무 이상한 문화인 게 장례식이라도 연락이 오면 야 가야 돼 말아야 돼? 왜 나한테 연락해? 맞아. 그러니까 이런 내 누구의 죽음을 놓고 그런 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때 이상하죠, 왔어, 이게. 우리 때 왔었나? 뭐 이런 거. 자 우리 집에 오고 왔었나 그때 왔나 안 왔나 이거 장부 좀 열어봐. 장부 열어봐야 되고 아 그때 얼마 했지? 이런 거 아니 진짜 그런다니까 진짜 왜냐면 그 기준에 맞춰서 뭐하든지 해야 되니까 지금 현 시세에선 이게 맞겠지? 막 이런 거. 어떻게 보셨어요 다들? 신청하신 사연이 기억이 안 난다셨죠? 났어요. 났어요? 환경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뭐 비만 때문에 고민을 해본다거나 혹은 어디가 아프다거나 다행히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저희 친정어머님이 저보다 어린 나이에 한 4년쯤 더 어렸을 나이에 당뇨, 고혈압, 고위혈증을 그냥 한꺼번에 다 얻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46이요. 근데 저보다 이제 더 어렸을 시기에 결혼은 21에 하셔서 저를 일찍 보셨는데, 그러니까 얼굴로만 보면은 되게 젊어 보이시거든요. 저랑 20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얼굴 이외에 다른 장기며 근골격계는 다 무너지신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초등학교 그쯤에 3일째 오이만 먹었어 라는 엄마의 멘트가 생각났었어요. 그때 이제 다이어트를 하셨던 거예요. 아, 네. 근데 항상 과로셨고 두 분이서 숟가락만 들고 결혼하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 열심히 사셨고 아주 근면성실하신 분이었고 근데 너무 생활이 힘드셨던 거고 피로하셨고 수면은 늘상 부족하셨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식이는 탄수화물의 중심이었을 거고 지금 보니까 항상 양푼에 남은 저희가 먹다 남은 거 다 비벼서 그렇게 그냥 드시고 그냥 끼니를 대충 때우시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셨고 부으시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맨날 한 두세 번 그런 시도를 하셨던 게 저 여전히 기억에 남는데 그럴 때마다 몸이 훅훅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신 거예요, 지금. 지금은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엄마 또래들은 남편도 다 띄워놓고 룰루랄라 여행 다니시는 그런 시기인데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하는 것도 두렵고 같이 쫓아다니지 못하니까 아파서. 그래서 일단 우울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겠다.
저게 항상 자식들한테 뭔가 해줄 수 없는 죄책감과 미안함을 들게 하면서 가장 크게는 본인이 제일 힘들고 배우자도 힘들고 그래서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항상 늘 다이어트 그때는 식단이나 건강보다는 뚱뚱해지지 말아야겠네. 어렸을 때는 그게 염두에 두고 살았었는데 엄마가 저기 몸집이 있으셨어요? 네 키는 저 정도 예 저보다 이제 몇십 그램이 더 그리고 이제 당뇨가 오래되셨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합병증도 나타나시는 것 같고 사고방식도 저랑 외모는 골격이나 식이나 이런 거는 되게 비슷한데 사고하는 방식이 다행인지 정말 저랑 많이 달라요. 그리고 저도 초등학교 때 에린이처럼 할머니 손에 키워졌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주 시골에서 아빠가 발령지로 시골로 다녀던 곳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할머니랑 도시에서 살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뛰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사고가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삶이 안 좋아지시는데 어떻게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런 건강에 대한 상식도 없던 시기라서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진행이 됐었고 최근에는 제가 공부를 하고 바꿔드리고자 노력을 해도 이미 그렇게 안 좋은 시기로 지내온 세월이 30년, 40년이다 보니 잘 안 돌이켜져요. 그래서 그러면은 엄마를 바꿀 수는 없으니 나라도 건강해야겠고 내 남편과 자식들이라도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베이스는 사실은 의학인데 그래서 저도 약이 더 친숙하고 병원이 더 친숙한 환경인데 그렇게 해서는 제 애들이 안 나아지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한 6, 7년 있다가 한국에 딱 왔을 즈음에는 가장 큰 이슈가 미세먼지였었어요. 그리고 귀국하고 한 1년쯤 지나니까 둘째가 천식이 오더라고요. 몇 살 때였는데요? 유치원이요. 그 전에 없었는데. 그냥 가끔 눈 비비는 정도의 비염 알러지 정도만 있었던 아이였는데 천식이 와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점점 염증이 내려가는 거예요. 확산되니까. 그러면서 기관지가 안 좋아지고 기침을 하고 숨 쉬는 패턴을 보니까 중환자실에서 제가 많이 봐왔던 모습인 거죠. 순식간에. 그래서 병원에 가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계속 팔로우를 했는데 그 담당 주치의께서 그러셨어요. 교수님께서 얘 고등학교, 중학교 갈 때까지 몸 좋게 만들지 않으면 교복 입고 계속 와야 된다고.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가 알고 있던 약이 전부가 아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먹는 거, 주변의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챙기면서 이건 빼야 돼, 이건 안 먹는 게 좋아 라고 하면은 유난 떤다는 말. 그리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언니 우리 애들도 건강한데 라는 말. 그리고 애들도 엄마 왜 우리는 이거 안 먹어? 라는 불평. 남편도 맛있는 거 먹고 적당히 살자라는 딴지들. 그런 것 속에서 혼자서 이걸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한 음식을 주는 게 애들한테는 불쾌인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제가 지킬 수 있었죠. 아이들의 식단을.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이미 뭐 이렇게 편의점 투어를 하잖아요. 오늘은 네가 싸고 그러면서 지켜줄 수가 없었고 혼자서 하기에는 네, 역부족이고 화면을 보면서 따라해봤어요. 바로 1편을 보고 야채찜을 해봤는데 건강하다니까 참고 먹은 봤지만 이게 정말 저렇게 저런 리액션이 나올 정도로 진짜 맛있는 거 맞아라는 의문이 들고 정말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주변에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해보고 싶어서 그때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정말 그런 거 신청을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도 보물찾기에서 당첨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당연히 안 되겠거니 하지만 너무 그냥 그때는 하고 싶었었고 했는데 되게 선물 같은. 네. 요즘은 아이들 어때요? 그런 얘기는 해요. 요즘에는 좋은 음식을 먹는 건 고사하고 아침을 안 먹고 등교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런 거 먹는 거 좀 힘드니?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시리얼 같은 거 먹고 싶지 했는데 엄마 아예 안 먹고 오는 애들도 많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 잘 먹는 거긴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중학교 중2 아들이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약간 보람을 느끼게 했던 말은 뭐였냐면 나중에 네가 진짜 너무 먹고 싶고 친교를 위해서
콜라 안 먹고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엄마가 눈은 감아주는데 엄마 손으로 라면 끓여주게 하지는 말고 만약에 이제 독립해서 혼자 살 때 몸이 안 좋아지거든 혹은 너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든 음식 때문은 아닐까 그때 한 번은 생각해봤던 그건 알아 엄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교육은 다 시킨 거 아닐까 맞아요. 맞아요. 들었어요. 최고의 교육이지. 네. 맞아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남편도 되게 미식가고 그리고 또 한편 초딩 입맛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맛없는 건강한 음식을 되게 싫어해요. 예. 그런데 아이들 챙겨주고 자꾸 이렇게 설득시키고 하는 거 보면서 니네가 나중에 독립해보면 알 거야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그라들지 않으려면 어디선가 좀 보충을 그쵸, 해야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맞아. 들었어요. 다시 충전이 돼야 네. 그걸 또 계속 지속해 나갈 수가 있지. 네, 그래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내가 좀 먹을 줄 알고 내가 할 줄 알아서 유지하고 있으면 언젠가 그들이 도움을 청할 때 그때 끄집어내 줘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해요. 잘하셨네, 진짜 잘하셨네. 엄청 외로웠을 것 같은데요. 외롭지. 네, 그게 혼자만 유난스럽나? 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는 싶었는데 맛이 없으니까 미안해서 권하지를 못하겠는 거죠. 그리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네. 뭐 친정 엄마나 뭐 이렇게 해서 그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네. 여건도 안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도움 받을 수 있으면 결국 도움을 받지. 내가 어떻게 알아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식을 이것저것 하는 걸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김치를 못 담았어요. 옛날에 참 김치를 참 못해서 김치는 왜 이렇게 내가 못하지 생각해보니까 김치를 닮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양쪽에서 계속 주니까. 그러니까 김치를 계속 받아 먹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를 내가 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나중엔 진짜 김치를 내가 담게 될 때 야 이게 좀 더 빨랐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 감사히 먹었긴 했지만 귀한지도 몰랐고 받아서 먹을 때는 자꾸 김치가 처지면 야 너 좀 가져갈래? 막 이러고 그랬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뭔가 이렇게 이제 기댈 데가 없다는 거는 어쩌면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들 중에 나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돌아봤을 때. 내가 좋아지면 내가 좋아진 상태에서 돌아보면 근데 내가 계속 안 좋고 있으면 계속 나한테 또 이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나한테만. 되게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엄마가 된 거잖아. 우리들이 친정 엄마가 되고 시어머니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내가 나를 보고 내 주위를 보고 내 둘레를 봐도 그렇게 제대로 뭘 알고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고 그 역할이 지금 된 건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또래의 엄마들이 알고 있었던 뭐 여러 가지를 알고 있지 않거든. 그렇다니까. 그때는 그걸 그러니까 했어야 돼서 좀 하긴 그렇지. 하는데. 그리고 그때는 그게 다였고 그리고 그분들은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설픈 걸 딴 걸 너무 많이 배워놨어요. 그래서 안다는 생각만 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고 그러니까 진짜 알아야 될 것들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우리가 줘야 될 나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애들은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는 거야. 가면은 엄마는 더 잘난 척하고 더 배웠다 그러고 나는 이랬다 뭐 이러고 그런 소리만 하니까 어쩌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뭔가에 엄마도 있고 엄마도 뭐 많이 배웠고 뭐 아닌 것 같은데 정작 거기서 별로 얻어올 건 없으니까 애들이 그 겉돌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 엄마가 이제 하던 얘기들은 야 그래도 항상 이거 뭐보다 나보다는 니들이 낫지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시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냥 들어요. 그게 그런 거라니 그 소리 이해 안 된다는 뜻이거든.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런 거라니? 그러니까 네가 우기니까 듣기는 하는데 말이 그건 안 되는 것 같다는데 그게 그런 거라니? 야 그게 무슨 그러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틀렸다 그러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아쉬운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년 전에 사연을 썼는데 그때 식단을 바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량 속도라든가 바디 쉐입이라든가 특히 이제 낯빛이 그때 가장 좋았어가지고 그때 나왔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텐데 지키고 있죠. 유지기? 근데 이게 진짜지. 만약에 그때 나왔다가 그 1년 뒤에 다시 한번 찾아가 봤더니 낯빛이 안 좋았더라. 이건 그랬는데 이게 진짜지.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전에 출연했던 다른 분들처럼 뭐 신체 뭐 대사의 기능이 이상이 있다거나 뭐 초고도 비만이거나
이런 신체상의 불편한 요소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직업이 이제 아무래도 코스메틱 쪽에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 스멜이 딱 딱 나오죠. 나오죠. 딱 나오죠.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알겠어요. 뭐 늘상 뭐 다이어트나 건강, 운동은 늘 염려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거고 뭐 자기 전이나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스트레칭하고 건강식 먹고 왜 입에 항상 단 걸 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유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시점이 40세 기점으로 그 나의 성격의 변화 그리고 나 하루 기분의 변화의 그 폭이 굉장히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보는 사람마다 짜증이 나고 내가 바라보는 상황, 사람 다 그냥 모두가 짜증이고 그냥 불만, 불평 덩어리였던 거였던 거예요. 내가 원래 있던 사람은 아닌데 내가 못해 그냥 명랑 쾌활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내 성격적으로 짜증을 많이 내고 있지? 그리고 아무래도 가족이 좀 편하다 보니까 그 짜증의 대상이 항상 가족으로 향한 좀 비스꽂힌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올해 회사 근속 20주년이거든요. 근데 그때 한 앞선 15년은 육아랑 거의 이제 맞물린 시기이기 때문에 벅참에도 불구하고 회사 생활이 너무 즐거웠어요. 즐겁고 회사밖에 몰랐고 이건 성취해가는 과정이 물론 힘들지만 그 안에서 보람을 많이 찾던 사람인데 최근에 5년은 내가 성격이 이렇게 많이 변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좀 사람을 많이 대하는 직업군이다 보니까 여러 인간 군상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픈데 더 마음 아픈 고객들도 많이 만나고 똑똑하기도 한데 깐깐한 고객들도 많고 종잡을 수 없는 MZ 세대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고객들을 대면하고 나서는 앞에서 웃고 있지만 백사이드 가서는 그런 스트레스를 뭐 과자, 빵, 젤리 항상 이렇게 빛이 되고 있으니까 커피 그런 걸로 또 풀고 퇴근 후에는 또 이렇게 누구나 좋아하시는 음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염증이 좀 폭발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마침 또 그때 회사 건강검진을 했는데 산부인과 진료를 한번 또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소견서를 좀 써주더라고요. 기존에 근종은 좀 있긴 했었는데 개수라든가 크기라든가 그때 없었던 난소까지 생겨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때 생리량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게 기분 나쁘게 많아서 그 바지가 좀 늘 항상 적고 그 항상 좀 길고 이제 넓은 걸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젖어가지고 지하철 내리면 항상 쇼핑백으로 가려서 이렇게 올라오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그 나이에 막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양 많은 거 젊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되게 불편했고 그래서 마침 그때 코로나 때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 수술하는 거예요? 작은 근종도 제거하고 난속도 제거하는 그 수술을 근종 때문에 양이 많아지는 예. 그런데 앞선 그런 좀 제 안 좋은 생활 환경 때문에 원래 근종도 갖고 있긴 했지만 그 크기가 좀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었던 혹도 생기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채식 위주라든가 뭐 계란 이런 식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업을 그만두지 않은 이상 스트레스를 항상 받는 직업이니까 그 간식 습관을 좀 버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회식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직업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한번 다이어트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때 한창 다이어트가 혈당 관리하는 다이어트가 많아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건너 이제 최교님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기존의 다이어트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난 패러다임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셨던 거는 단식, 뭐 커피, 뭐 기존에 쓰고 있던 기름을 다 바꿔보라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1부터 10까지는 다 지킬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9가지, 8가지는 좀 차근차근 접근해 보자라고 해서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이제 오일을 바꿨어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로 이제 요리를 이제 했던 거죠. 그다음부터 도시락을 점심 저녁을 매일 아침에 쌌어요. 근데 제가 직접 도시락을 싸다 보니까 뭐 기름, 오일, 죽염, 어간장, 그다음 와사비 이런 위주로만 넣게 되니까 그밖에 첨가물이 안 들어가서 이제 만들어 보니까 정말
건강한 도시락 반찬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낯빛. 염증이 빠져. 그러니까 그때 마스크를 쓰고 일을 했는데 눈화장만 했거든요. 밥 먹을 때 이거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썼는데 왜 화장을 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본연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광? 그래서 낯빛이 자체 말고. 했었고, 이제 사람이 식단을 하게 되면 변화가 보이면 그 다음에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헬스를 좀 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PT도 받고, 그동안 내가 자세가 어디가 안 좋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근육을 많이 쓰고 어디가 불균형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서, 아, 이렇게 하다 보면 나 스스로도 내가 쉐입을 만들 수 있겠다. 작년, 재작년에는 바디 프로필까지 좀 찍게 됐거든요. 근데 이걸 하고 가장 좋았던 거는 아침, 저녁으로 기력이 딸리지 않는다는 게 가장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 퍼포먼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에너지가 이제 높아지니까, 아,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뭘 해볼까? 이런 이제 정신적으로 계속 에너지가 도전과 이제 굉장히 안에서 자존심이 높아졌다고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마라톤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작년에